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관적 정당화 요소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연방이 많이 어려워하죠. 우연방이 관련된 문제니까 자, 이 내용을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용어가 많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거든요. 자, 여러분이 하도 어려워서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볼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결혼 중개업체에 가가지고 결혼 중개업체한테 가서 중개업체에서 자, 원하는 상대방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뭐라고 하냐면 저는 결혼한 사람은 안 돼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싫어요. 결혼한 사람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은 안 돼요. 이렇게. 요 사람은 싫어요. 요 사람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결혼한 사람만 아니면 되는 거죠? 결혼한 사람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행실이 나쁜 사람은 싫어요. 이렇게. 행실이 나쁜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반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로서 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저는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행실이 나쁜 사람은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누구만 아니면 돼요. 결혼한 사람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는 또 누구만 아니면 돼요. 행실이 나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도 괜찮다는 거야.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뭐 저랑 다시 결혼하면 되지. 상관없는데 행실이 나쁜 사람은 저는 싫어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저는 행실 상관없어요. 결혼만 안 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결혼한 사람도 싫고 근데 행실이 나쁜 사람도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결혼한 사람도 안 되고요. 행실이 나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결혼도 안 했어야 되고 행실도 나쁘지 않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혼만 안 하면 됩니다. 행실이 나빠도 괜찮아요. 이 사람은 행실이 나쁜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도 괜찮아요. 행실만 안 나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두 개가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혼해도 안 되고 행실이 나빠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논할 때 똑같단 말이에요. 불법을 논할 때 뭐가 나쁜 거냐 이렇게 한번 얘기하니까 결과가 나쁜 거다 이렇게 해요. 결과가 나쁜 게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행위가 나쁜 사람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과도 나쁘고 행위도 나쁜 게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학설이야, 학설. 자, 요거는 결과가 나쁜 경우가 불법이다. 결혼한 사람은 반대한다. 결혼한 사람만 아니면 된다. 제가 일부러 결혼이라고 한 거예요. 결과 반가치, 결과 반가치. 이 학설을 뭐라고 하냐면 결과 반가치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결과가 나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은 그건 관심 없어요. 행동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만 나쁘면 결과가 나쁘면 무조건 불법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요 학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행실이 나쁘면 무조건 불법이래요. 결혼했는지는 그거 관심 없어요. 결혼하고 안 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행실이 나쁘면 무조건 불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행위가 나쁘면 불법이다. 그래서 이걸 행위반가치론이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뭐밖에 관심이 없어요. 행위가 나쁘지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는 관심이 없어요. 결과는 나쁘든 저도 상관없어. 행위가 나쁘면 불법이야. 이 사람들은 행위가 관심이 없어요. 행위가 나쁜 말도 상관없어. 뭐만 나쁘면 결과가 나쁘면 불법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의견에는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란 건 결과가 나빠도 불법이고 행위가 나빠도 불법이라는 거야. 두 가지를 다 보겠다는 거야. 결과도 보고 행위도 보겠다. 결과가 나빠도 불법이고 행위가 나빠도 불법이다. 결혼한 사람도 안 되고 행실이 나쁜 사람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원적이란 말을 쓰고요. 행위를 고려한다고, 행위, 사람을 고려한다고 해서 이원적, 인적, 불법론이라고 그래요. 이 학자들도 행위를 고려하기 때문에 얘들을 인적 불법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요거는 행위만 고려하니까 이원적이라고 하는데 얘는 인적은 인적인데 앞에 이원이 붙었잖아. 요거는 행위를 고려하지만 두 가지를 다 검토한다. 결과도 보고 행위도 본다. 그래서 이거를 이원적 인적 불법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법론은 이렇게 결과만 나쁘면 결과가 나쁜 게 나쁜 거야. 뭐 행위는 관심 없어. 이게 결과 반가치론. 행위가 나쁘면 불법이야. 결과는 상관없어. 결과가 좋든 말든 상관없어. 행위가 나쁘면 이게 불법이라고 행위 반가치론. 결과가 나빠도 불법이고 행위가 나빠도 불법이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나쁘면 다 불법이라고 봐버립니다. 여기는 두 가지를 다 검토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원적 인적 불법론 그래요. 그러면 불법론이 이렇게 돼 있다 보면요. 불법을 적법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불법을 적법으로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법성 조각이라고 그래요. 불법은 위법한 거잖아요. 그 위법성을 조각시켜준다. 이걸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죠. 정당화 사유라고도 해요. 왜 정당화 사유라고 하냐면 위법한 걸 없애주면 정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을 원래는 불법한 건데 불법하다고 보이는 건데 그거를 위법성을 없애주니까 정당하게 되는 경우 이걸 정당화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견해에 따라서 이 정당화 사유가 조금 달라져요. 여기 봐보세요. 결혼한 사람만 안 돼요 라고 하면 여기는 결혼만 안 했으면 돼요. 결혼만 안 했으면 오케이가 돼버린다고요. 행위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만 나쁘지 않으면 돼요. 행실만 나쁘지 않으면 돼요. 결혼은 관심 없어요. 행실만 나쁘지 않으면 결혼을 했든 말든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요거는 결혼만 안 했으면 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오케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결혼도 안 해야 되고 행실도 나쁘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두 가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좋아지려면 여기는 한 가지씩만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와보세요. 이 결과방가치론은요. 결과가 나쁘면 불법이야. 행위는 나쁘든 그건 상관없어. 결과가 나쁜 게 불법이니까 결과가 좋아져 버리면 행위는 관심 없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방가치론은요. 결과만 좋게 만들면 돼요. 결과만 좋은 결과로 만들어져 버리면 돼요. 그러면 정당화가 돼요. 얘는 행위가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행위가 나쁜 게 나쁜 거고 결과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결과 상관없이 행위만 좋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야 정당화 된다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결과가 나빠도 불법이고 행위가 나빠도 불법이니까 두 개를 다 좋아져야 이건 좋다고 해주지 둘 중에 하나라도 나쁘면 이건 계속 좋다고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럼 얘는 좋게 하려면 결과도 좋게 해줘야 되고 행위도 좋게 해줘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좋게 해줘야 이때는 오케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나 싫어요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견해에 따라서 정당화되는 사유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자 결과 나쁜 결과를 좋게 만드는 정당화 사유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를 객관적 정당화 사유 이렇게 부르죠. 객관적 정당화 사유. 이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객관적 정당화 상황. 자 나쁜 행위를 좋게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관적 정당화 사유. 이거는 의사예요. 의사. 생각.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이원적 인적불법론에 가면요, 요거는 결과도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행위도 좋게 만들어줘야 적법이 돼요. 결과만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행위까지 좋게 만들어줘야 적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도 정당화 사유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정당화 사유.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 견해들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견해들이에요. 그래서 학설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요 틀이 먼저 들어가 계셔야 돼. 요게 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행위방가치, 나쁜 행위, 나쁜 결과. 이 나쁜 행위와 나쁜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는 사유, 좋게 만들어주는 사유,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 좋게 만들어주는 사유, 정당화 사유. 이 정당화 사유를 결과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객관적 정당화 사유, 행위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 나쁜 행위를 좋게 만들어주는 걸 주관적 정당화 사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나쁜 결과는 객관적인 밖에 상황이 좋으면 좋아지는 거고, 나쁜 행위는 그 사람의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했으면 그건 나쁜 행위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사유 의사가 있으면 좋아져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 자, 나쁜 결과를 좋게 만들어준 거, 결과방 가치를 좋게 만들어준 게 객관적 정당화 사유, 나쁜 행위를 좋게 만들어준 것을 주관적 정당화 사유. 이거 이렇게 뭐라고 했죠? 행주를 걸게 이렇게 뭐라고 했죠? 행주를 걸게, 행주로 걸게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행위방 가치는 주관적 정당화 사유로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결과방 가치는 객관적 정당화 사유로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행주로 걸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과방 가치로는 결과만 좋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방 가치론에 나오면 무슨 사유만 있으면 돼요? 객관적 정당화 사유만 있으면 오케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적법이 됩니다. 행위방 가치론에 의하면 뭐만 있으면 돼요? 주관적 정당화 사유만 있으면 오케이가 돼요. 근데 이원적 인적분법론은 객관적 정당화 사유도 있어야 되고 주관적 정당화 사유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요까지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연방위를 풀 수 있어요. 자, 요까지 된다고 하면 그럼 우연방위라는 게 뭐냐? 우연방위는 뭐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어요. 망나니 아들이 맨날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와. 맨날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오늘은 이놈을 혼을 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 망나니 아들로 뭐 혼을 내줘야지 그냥 몽둥이로 탁 때렸단 말이에요. 아들을 때릴 고의로, 때릴 생각으로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때리면 아무리 망나니 아들이라고도 상해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상해를 생각하려고 고의. 자, 고의는 아들을 이놈은 맞아도 싸 해가지고 상해를 할 고의로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그 상황이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아니고 강도였어요. 강도가 강도를 하러 방을 들어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인 줄 알고 혼을 내주겠다고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강도야. 그럼 강도를 때린 것이 되니까 강도를 때려봤으면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정당방위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연방위를 이겁니다. 나는 정당방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고의는 상해를 할 고의 있었어요. 근데 상황은 무슨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정당방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우연히 정당방위가 됐다. 그래서 우연방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우연방위는요, 정당방위하고 다른 점이 뭐가 다르냐면 정당방위는 상황은 정당방위예요. 근데 이게 우연방위라고 하는 이유는 정당방위가 되려면요 고의도 뭐 있어야 돼요. 나는 정당방위를 해야지 라는 정당방위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강도를 때리는 정당방위 상황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정당방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정당방위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상해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즉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생각이 없어요. 정당방위 의사는 없고 상황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연방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결과는 좋은 결과가 발생한 거야.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결과는 나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행동은 상해를 하려고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생각은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쁜 생각, 나쁜 행위라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했는데 우연히 좋은 결과가 돼버린 것 뿐이에요. 이걸 우연방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결과가 없으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과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쁜 결과가 없어졌으니까 결과반 가치가 없다. 반가치 나쁜 결과는 없다. 왜? 강도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돼버린 거다. 나쁜 결과는 아니다. 이건 잘된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나쁜 생각이잖아. 이게 애초부터 정당방위를 하려고 했던 거라면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겠는데 정당방위를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때리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럼 요거는 무슨 문제냐면 아들을 상해하려고 했던 것은 나쁜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 정당방위가 되려면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위가 없어야 돼요. 정당방위 의사로 해야 되니까 이게 없어야 되는데 상해를 하려고 한 건 나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나쁜 행위라는 건 뭐냐면 행위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쁜 행위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연방위는요 행위는 나쁘지만 결과가 좋은 거니까 나쁜 행위니까 행위반 가치는 그대로 인정하고 행위가 나빠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결과는 좋아졌기 때문에 결과반 가치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연방위는 행위반 가치는 있는데 결과반 가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 행위반 가치는 언제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건 행주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없어져요. 이 주관적 정당화 사유라는 게 바로 이 의사야. 의사 정당방위 의사. 근데 이 정당방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정당방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나쁜 행위를 저지른 거라는 거야. 다만 결과만 우연히 좋게 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상황이에요. 의사가 없단 말이에요. 의사가. 요건 잘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우주가 없어. 우주가 없어. 우연방위는 뭐가 없어요? 주가 없어.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우연방위 학설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요거야. 자, 다시 정리해 줄게요. 불법을 뭘로 보냐에 따라서 불법을 결과가 나쁘면 불법이야 라고 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 결과가 나쁘면 불법이기 때문에 결과만 좋아져 버리면 이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반가치로는 행위가 나쁘다고 하기 때문에 행위만 좋아지면 불법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근데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결과도 나쁜 것도 불법이고 행위가 나쁜 것도 불법이다 보니까 결과도 좋아져야 되고 행위도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좋게 만드는 객관적 정당화 사유도 있어야 되고 행위를 좋게 만드는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견해예요. 이거. 그러면 결과반가치로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만 있으면 적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이제 다시 무슨 말이 되냐면 객관적 정당화 요소만 있으면 되니까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행위는 관심이 없어. 행위는 관심 없이 결과만 좋아지면 돼. 근데 행위반가치로는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원적 인적 불법론도 행위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과반가치로는 결과만 좋아지면 되고 행위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걸개만 있으면 돼. 걸개만 있으면 되지 주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 행위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행위반가치론과 이원적 인적 불법론은 행위가 나쁘면 불법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행위를 좋게 만들어주는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있어야만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결과반가치론하고 요 밑에 있는 행위반가치론과 이원적 인적 불법론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문제야. 결과반가치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꼭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게 있어야만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얘는 없어도 괜찮다. 왜? 결과만 좋아지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우연방위는 뭐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주가 없어 그랬잖아요. 그럼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죠. 그럼 이 견해들에 의하면 우연방위를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연방위를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견해가 하나 있어요. 누가 있느냐? 요 견해예요. 결과반가치로는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도 상관없어. 뭐만 있으면 객관적 정당화만 돼버리면 결과만 좋아지면 이거 없어도 좋아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연방위는 이게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있단 말이에요. 우연방위. 요 정당방위 상황은 됐잖아요. 이 객관적 정당성이 있단 말이야. 이게 좋은 결과니까. 그러니까 결과반가치론만 나쁜 결과만 좋은 결과로만 나오면 이거는 없어도 괜찮다는 게 이 결과반가치론이에요. 그럼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돼 버려요. 그래서 좋은 거로 인정해줘 버린다고.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는 주관적 정당화가 있어야만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방위는 뭐가 없어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이 두 가지 견해에 의하면 좋아졌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좋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를 않아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법으로 보겠다는 거고 정당방위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 견해에 의하면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줘버려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자, 요까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요거를. 아까 제가 결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결과반가치론은 결혼만 안 하면 돼요. 행실은 나빠도 돼요. 근데 우연방위는 행실이 나쁜 거야. 행실이. 결과는 좋은 거라니까. 결혼을 안 했어. 근데 행실이 나쁜 거야. 그럼 우연방위는 행실은 나쁘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결혼만 안 했으면 돼. 행실은 나쁜 거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 견해는 뭐라고 그래요? 행실이 나쁘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행실이 나쁘면 안 된다고. 이 두 가지 견해 하면 행실이 나쁜 거는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우연방위가 이 행실이 나쁜 거잖아. 행위가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견해에 의하면 행위가 나빠, 행실이 나빠,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결혼만 안 했으면 돼. 행실이 나쁘다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오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적법이 돼버려요. 위법성이 조각돼버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견해에 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견해를 아셔야 돼. 자, 첫 번째 기억할 거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우연방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거 아셔야 돼.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우연방위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결과만 나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것이고 행위가 나쁜 거기 때문에 결과는 좋게 나왔잖아. 강도로 때린 거니까.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거 먼저 하나 아시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이 안 돼요. 위법성이 조각이 안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의 학자들은 위법성은 조각은 안 되는데 왜? 이게 없으니까. 우연방위는 우주가 없어.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으니까 위법성은 조각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다수의 학자들이 뭘 하나 인정해 주자면 그래도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없지만 이건 있잖아. 이거 이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주관적 정당화 요소 말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물론 행위는 나쁘지만 결과는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위법성이 아예 조각 안 된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뭔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혜택을 주자. 그래서 우리 다수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행위는 나쁜데 결과는 좋잖아. 지금 우연방이라는 게 행위는 나쁜데 결과는 좋잖아. 그리고 어쨌든 이 견해에 의하면 둘 다 좋아져야 되는데 요것만 좋아졌고 요게 나쁘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라고 하긴 하는데, 다만 그래도 요게 좋아진 게 있으니까 요 좋아진 부분은 좀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는 나쁘지만 결과가 좋은 거니까 나쁜 결과가 발생을 안 한 거야. 나쁜 결과가 발생을 안 한 거잖아. 그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건 우리가 미수라고 하잖아. 그럼 미수라고 하니까 물론 얘는 미수는 아니에요. 때렸으니까, 사람이 다쳤으니까 미수는 아니지만 잘 보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잖아. 이건 좋은 결과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미수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지만 미수로 좀 인정해서 형을 좀 깎아주자 이 말이에요. 형을 좀 깎아주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능 미수범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다수의 학자들이에요. 우리 불능미수범설에 놓은 거는 뭐냐면 원래는 결과도 좋아야 되고 행위도 좋아야 위법성이 조각되고 좋은 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연방위는 행위는 나쁘다. 왜? 원래부터 때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는 아니 우연히 강도를 때린 것이 돼버렸네. 그럼 결과는 좋아졌네. 그럼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네. 그럼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미수법으로 인정을 해주자. 미수법으로 인정해가지고 불능미수범설에 가면 임의적 감면이 되니까 형을 깎아줄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걸 불능미수범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불능미수범설의 논거는 뭐예요? 행위반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무슨 반 가치가 없어졌다. 요 결과반 가치가 없는 걸로 보자. 결과가 없는 걸로 보자. 결과가 없는 걸로 보니까 미수범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불능미수범설 것은 결과반 가치를 배제가 됐다는 거, 결과반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 결과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걸로 봐서 미수범으로 처리하자. 이게 불능미수범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할 것은 불결한 거 빼 이렇게 하죠. 불결한 거 빼 이렇게 해두세요. 불능미수범설은 결과반 가치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반 가치가 배제되어 있는 거. 자, 우연방위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우연방위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학설에 의해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결과반 가치론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적법이 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왜? 결과반 가치론에 의하면 이게 없어도 되니까.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인데 결과반 가치론은 이게 없어도 되는 경우니까 오케이 해줘가지고 결과반 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 우리의 다수의 견해인 불능미수범설은 결과반 가치가 없는 걸로 봐서, 결과반 가치가 없는 걸로 보니까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미수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미수범으로 인정해 주자는 게 우리 다수의 견해다. 근데 우리 다수의 견해는 논거가 뭐냐면 왜 미수로 보느냐? 결과반 가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설의 견해는 아셔야 돼. 결과반 가치론에 의하면 우연방위도 위법성을 조각시켜 준다. 결과반 가치론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을. 다른 견해는 인정 안 해줘요. 그 결과반 가치론만 우연방위를 위법성 조각시켜 준다. 그리고 원래는 위법성 조각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 다수의 견해는 그래도 결과반 가치는 없으니까 좀 혜택을 주자 그래가지고 결과반 가치가 없으니까 미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하고 똑같이 봐서 불능미수범으로 인정해서 혜택을 좀 주자라고 하는 게 불능미수범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두 가지 학설은 아셔야 돼. 두 가지 학설은 아셔야 되고, 자, 우연방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유튜브로 지금 일부러 하는 이유가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용어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리시면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시면 나중에 익숙해질 거예요. 용어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결과반 가치론 나쁜 결과, 행위반 가치론 나쁜 행위, 주관적 정당화 요소 행위반 가치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 객관적 정당화 요소 결과반 가치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탁탁 와닿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1번 순수한 결과반 가치론에 의하면, 제가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결과반 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단 말이에요. 우연방위가. 우연방위를 뭐로 인정해 준다고요? 결과반 가치론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준다고. 왜? 결과는 좋다는 거예요. 결과는 좋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반 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도 괜찮아. 결과반 가치론은 결계, 객관적 정당화 요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그래서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 없다는 견해가 그 2번 주관적 정당화 불효설이 같은 거예요. 결과반 가치론하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 필요 없어. 왜? 결과만 좋아지면 돼. 결과반 가치론이란 말이야. 그럼 이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단 말이에요. 조각되지 않는다가 틀린 거예요. 조각되지 않는다가. 그 요견을 잘 하셔야 돼. 결과반가치론, 얘들은 주관적 정당화가 필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주관적 정당화가 없는 우연방위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법성이 조각된다. 근데 3번 이론적 인적 불법론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본다고 그랬잖아. 인적 불법론, 그러니까 행위를 본단 말이에요. 결과만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괜찮아야 된다는 거야. 행위가.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 건 나쁜 거잖아. 그럼 얘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즉 좋은 생각으로 했을 때만 이 말이에요. 주관적 정당화, 좋은 생각으로 했을 때만 행위반 가치가 탈락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행위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반 가치가 탈락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 이론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4번에 우연방위 효과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자 뭐가 배제된다고요? 결과반 가치가 배제되는 거야. 결과반 가치는 배제되지만 생각은 나쁜 거잖아. 그래서 행위반 가치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나 똑같아서 무슨 범? 불능미수범 규정을 그래서 유추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다쳤잖아. 상해라는 결과는 발생했는데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자. 왜? 나쁜 결과는 아니니까. 그래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다. 그래서 제가 불결한 거 빼 그랬죠? 불능미수범설은 결과반 가치 빼. 우주가 없어. 우연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사유가 없어. 그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시면 시험 문제 나온 거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